서비스 2강 시작할게요. 이제 저희가 만들 서비스가 마이딜이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위한 서버 환경을 구축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할 거고요. 그래서 NCP, 이게 명칭이 바뀌었죠. MPP에서 NCP로. 근데 도메인은 ncloud.com이라서 제가 이제 자꾸 ncloud라고 쓰는데 NCP라고 하는 게 맞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서버를 만드는 거고요. 개발 서버는 여러분들이 PC에다가 가상으로 도커로 설치할 거예요. 서버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무료 계정을 쓸 거고요. 제가 요번에 해보니까 MySQL까지 올리니까 좀 느려지더라고요.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비스에. 네이버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나는 서버 한 대 더 쓰고 싶어, 이렇게 할 때는 전화번호가 달라야 되고요. 아무튼 네이버 클라우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 첫 화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쪽에 들어가 보면 할인 크레딧 제공이 있죠.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만 10만원을 쓸 수 있으니까 3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도 될 거예요. 그래서 2CPU에 4기가 이상이면 서버 날라다니죠. 나중에 헤비하게 팀 프로젝트 할 때 조장, 특히 조장들은 이거 하나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11월 11일 09시 4분에 크레딧이 부여됐네요.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되고요. 중소기업 창작,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그러면은 150만원 나옵니다. 우리가 쓸 거는 이겁니다.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버. 그러니까 MySQL을 우리가 깔고 있질 않아요. 실제로 스타트업 가면 MS SQL을 쓴다, 그 회사에서. 그러면 이걸 그냥 써요. 이 서버로 그냥 클릭하면 그냥 생성이 되거든요. 거기가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그냥 쓰면 돼요. 뭐 설치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MySQL도 마찬가지고요. 설치할 게 생각보다 적은데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심지어 레디스도 다 있죠. 이건 메모리 DB죠, 레디스. 요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요금 가서 요금 계산기 한번 가볼게요. 예, 서비스를 할 건데 서버를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죠. 우린 무조건 MS SQL을 써야 돼. 그럼 윈도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윈도우는 OS 라이센스가 있죠. 유료기 때문에 OS 비용이 또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윈도우로 쓰면 안 되겠죠. 윈도우가 필요 없는데. 그리고 스토리지는 SSD를 써야 돼요. IO에서 부하가 심하거든요. 근데 노드는 넘블락 IO를 쓰기 때문에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SSD 쓰는 게 훨씬 빠릅니다. SSD와 HDD 차이는 아시죠? 예, 이거는 메모리 칩 같은 디스크고요. 이건 하드 디스크, 정말 딱딱한 컴팩트 CD 같은 그런 거죠. 이걸 써야 돼요. 근데 가격만 봅시다. 무료에서는 SSD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스탠다드 타입으로 하고요. 처음에 스탠다드로 했다가 나중에 메모리가 부족하다, CPU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이 CPU, 하이 메모리로 늘려버리면 돼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이죠. 옛날엔 서버 호스팅 30만원 주고 호스팅 받으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클라우드의 장점은 이렇게 가능한 거죠. 도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기가, 보통 CPU 4개에 16기가로 가는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작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2개에 8기가 정도 하면 한 서버에 다 올려도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한 대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88,000원 나오죠. 그래서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서버예요.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서비스 서버를 만듭니다. 한 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많아지면 2대, 3대에서 이렇게 늘리는 거죠. 복제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대에서 지금 2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아까 같이 소켓이 공유가 안 된다거나 그런 코딩이 안 돼 있으면 얘를 늘려버리면 돼요. 얘를 이빠이 늘리는 거죠. 버틸 때까지 늘려놓고. 그럼 어디서 걸리겠어요, 병목이? CPU랑 메모리 엄청 좋아졌는데 네트워크에서 걸리겠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도 확 키우고, 다 키웁니다. 키우는 만큼 키우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동안에 이제 이중화를 작업을 하는 거죠. HA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서버 요거 한 대에, 자, 그 다음에 DB는 MySQL을 우리가 써볼게요. 그래서 플러스 눌러야 되나 봐요. 네. 그 다음 MySQL을 따로 설치 안 하고 그냥 MySQL 빌려 쓰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도 있거든요. 자, VPC라고 하는 거는 내부망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DB는 이왕이면 안전하게 해볼게요. 서버 타입은 이제 스탠다드로 시작을 할게요. 확장하면 되니까. 얘도 2개에 8기가. 자, CPU가 2개 정도는 대줘야 돼요. 왜냐면은 DB는 동접자가 많아지면 여러 커넥션이 붙죠. 우리가 노드가 2대인데 또는 플라스크가 2대가 서비스 하는데 DB는 한 대예요. 그러면은 CPU 한 장이면은 곤란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CPU 개수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스터 슬레이브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ySQL 시간에 이제 배우겠지만, 리플리케이션은 하나의 마스터, 마스터가 여러 그룹이 될 수도 있지만, 마스터 하나에 슬레이브 하나, 또는 슬레이브 두 개 이렇게 돼요. 그럼 쓰는 거는 마스터에서만 쓰고, 리드는 슬레이브에서도 가능해요. 그럼 게시판을 만든다 그러면 게시판 쓰는 거는 이쪽 DB에다가 쓰라 그러고, 게시판을 읽는 사람들, 8, 90%가 읽잖아요. 10% 정도 쓴다고 보고, 많이 쓰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쪽에 치면 되겠죠. 그럼 서버가 세 대가 서비스를 하니까 DB가 병목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O에서 네트워크, 디스크,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개에서 병목이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스터 한 대, 슬레이브 한 대. 그다음 스토리지는 SSD는 정말 빠르죠. 내가 인덱스 관리를 안 해도 풀스캔을 해도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좋다 그러면은 HHD로 가도 돼요. 근데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나. 스토리지 용량은 보통 50기가면 충분한데 우리는 좀 데이터를 많이 쓴다.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도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 100기가, 150기가 많이 잡으면 250기가까지 잡는데 나중에 늘리면 되니까 일단은 100이나 50. 초기에는 사용자가 적다고 보면 50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백업 스토리지 용량은 이 데이터를 백업을 해야겠죠. 개발자가 실수로 지웠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중화를 했는데 마스터에서 내가 딜리트를 날렸어요. 그럼 여기서 같이 지워지겠죠. 둘이서 싱크로나이즈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백업 받은 거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업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업 스토리지도 이렇게 50기가로 잡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업 스토리지는 테이프나 하드디스크를 써도 돼요. 아무 상관없겠죠. 서비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카이브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스토리지에 보면 아카이브 스토리지 있죠. 이런 걸 쓰면 압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백업은 거의 복구할 일이 없잖아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하면은 36만 7천원 이 정도 나와요. 이게 보편적인 DB 구성입니다. 이걸 HDD로 바꿔볼게요. 똑같이. 예, 뭐가 바뀌었나요? 모를 정도로 금액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은 뭘 써야겠어요? 이걸 써야겠죠? 디스크 쌉니다. 많이 싸졌어요. SSD. 자, 플러스. 자, 한 달에 한 50만원 돈이 나오겠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서버비가 한 달에 50만원 정도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 했다가 이제 머신러닝 돌리면 머신러닝 서비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1, 200씩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맛이 가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안 하고 우리처럼 마이크로 서버에다가 우리가 노가다를 할 겁니다. 재밌는 견적 시간이었고 이제는 우리는 실제로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용 신청하기 해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쭉 한번 개념을 설명드리고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제 마이크로 서버는 무료는 지원 1세대, 예전 서버다, 올드한 서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세대니까. SSD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공인 IP가 월 4,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유료 서비스를 쓰게 되면 보통 공인 IP를 안 받는 데가 많아요. KSIDC나 PHP스쿨이나 이런 데는 4,000원이면 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1년이면 한 5만원 돈 되는데 그 정도 투자할 가치 있고요. 여러분들은 3개월 크레딧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돈이 안 나갈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ncloud.com이고요. 여기는 console.ncloud.com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가 되는 거고, 여기 실제로 운영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버가 분리되어 있다. 도메인도 분리되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콘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서버 생성, 자, 이제 우리는 무료로 할 거기 때문에 50기가에 이제 여기는 OS 기반이죠. 애플리케이션은 뭐죠? SaaS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젠킨스, 텐서플로우, 레빗MQ, 메시징 큐 이런 걸 내가 써야 되는 서버면 애플리케이션 선택한 다음에 써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 DBMS 서버예요. DB 서버는 분리하거든요. 보통 와스랑. 우리처럼 이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한 대에 다 밀어넣지만 아까처럼 서버 한 대, DB 한 대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하니까 DB 서버를 만들 거야. 그러면 DB 해가지고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쭉 골라서 CentOS 7에
마리아DB 쓰겠다고 마리아DB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우리는 OS, CentOS가 깔려있는 그냥 순수한 서버를 만들고 거기다가 DB건 뭐건 다 깔 거예요. OS는 CentOS, 우리는 CentOS를 한다고 했죠. 그 다음 마이크로. 자, 이 GPU나 CPU 인텐시브한 거는 뭔지 아시겠죠? GPU가 이제 머신러닝 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죠. 텐서플로 같은 경우는 GPU를 쓰도록 설정하면 더 빠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CentOS 8을 쓰고 싶지만 아직 8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7 중에 가장 높은 7.8을 쓸 겁니다. 여기서 다음. 저는 이렇게 제한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화면 캡처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요 화면에 나오죠. 자, 이쪽 화면에 나오고 필독.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반납하지 않으면, 중지 아니에요. 중지해도 요금 나갑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돈이 과금된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알았다고 하고 닫으시면 요게 나오죠.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할 거냐, 나는 이제 뭐 중국향으로 할 거다 그럼 중국에다가 만드는 게 빠르겠죠. 중국에서 한국까지 왔다가 중국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네이버는 무료는 국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존을 글로벌로 펼치게 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CSS 같은 거, 지금 이 화면을 만드는데 여기에 HTML과 CSS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야 뭐 따로 있겠지만 이런 CSS는 미국에 하나 두고 한국에 하나 두면 미국 사람은 미국에서 접속할 때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CSS를 받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CSS를 받고 이렇게 하면 빠르겠죠. 로딩 속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들은. 스토리지는 HDD, G1 이거밖에 안 되죠. 그 다음 마이크로, 월 요금제로 할 거고요. 시간 요금제나 월 요금제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월 요금제는 한 달을 단위로 이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열흘만 쓸 거야. 그때는 시간 단위로 하셔야겠죠. 이 서버로 열흘만 쓸 거야. 서버 대수 한 대, 서버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비스 이름을 보통 이제 마이딜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마이딜이라고 쓰고 있고, 이런 이제 회사마다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딜 서버를 할 건데 마이딜 01로 하겠다. 처음은. 그 다음 02, 03, 04 또는 마이딜 1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300대가 됐어요. 나중에 300대에다 뭘 깔아야 돼. 그러면은 쉘 스크립트로 포루프를 돌리겠죠. 루프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때 끝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300대의 리모트 쉘 스크립트를 돌려가지고 300대를 한 번에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넘버링 하는 게 편하고요. 넘버링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서버 이름들을 어떤 파일에다가 쭉 담아놔야겠죠. 담아가지고 cat 해가지고 루프를 돌립니다. 자, 반납 보호는 설정을 해놓으면 내가 실수로 반납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반납해버리면 이 서버는 없어지는 거니까 누가 개발자가 실수로 날릴까봐 이렇게 이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하도 반납 실수하고 연락이 오니까. 그리고 서비스되는 서버는 반납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그 노조에 가입을 못하는 이유도 이런 거죠. 서버 셧다운 시키고 도망가 버릴 수 있으니까. 은행 같은 데는 전산실 직원들은 노조 가입이 안 되죠. 다음 누를게요. 자, 서버 생성하는데 이제 인증키를 생성해야 돼요. 이 인증키라고 하는 거는 이 서버에 내가 SSH로 접속을 할 때 암호화된 엔크립트 키, 아무튼 이 암호화 키를 생성하는 거. 인터넷 배킹 할 때 공인인증서 있죠. 그것도 키죠. 그것처럼 내가 인증키 이름을 하나 만들면 돼요. 지금 뭐 ACG 뒤에 나오겠지만 요 ACG든 인증키든 이름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갖고 가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 인증키 파일만 있으면 이 서버들은 다 접속되고, 이 ACG 이름만 있으면 이 서버들은 다 같은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방화벽 규칙을. 이런 규칙들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체계를 가지고 가야 돼요. 처음부터. 저는 이제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증키 생성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PEM 파일이 다운로드 되죠. 네. 이 PEM 파일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루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면 서버 생성의 네트워크 접근. 자, 액세스 컨트롤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방화벽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을 차단시키는 거죠. 포트랑 그 출발지 IP만인데 이제 일단 디폴트로 해서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걸 한번 생성해봐도 되니까. 다음. 자, 이렇게 수분에서 뭐 수십 분 소요됩니다. 이건 뭘까요?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거죠. 생성하고 부팅하고 런닝 시키는 겁니다. 시작이 될 거고, 조금 있으면 부팅 중이 운영 중으로 바뀌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지났더니 이제 운영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공인 IP가 비어 있죠.
이제 공인 IP를 세팅해야 됩니다. 서버 접속 공인 IP라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IP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SSH로 접속할 때 그때 서버 IP예요. 서비스 할 때는 이 IP로 들어오면 못 찾겠죠, 우리 서버를. 이건 그냥 단지 이 서버를 들어가기 위한 대문일 뿐입니다. 이제 공인 IP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PC에서 내가 접속을 해요, 서버로. 여기가 우리 서버인데, 이 우리 서버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IP로 SSH 이 IP를 쓰겠죠. 그럼 이 IP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라우터가 아는 거예요. 이제 라우터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네임 테이블을 갖고 있는 라우터랑 스위치 요즘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는데, 장비가. 라우터에다가 이 IP를 물어보면 이 IP가 어디 있는, 이 IP에 해당되는 서버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접속을 하면 여기가 와이파이가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SK다 그러면은 SK에서 라우터를 갖고 있겠죠. 구성을 해놨겠죠. 그래서 우리 선을 깔아놓고 여기서 우리가 와이파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SK의 라우터한테 물어보면 여기에는 실제 맥 어드레스로 되어 있는 그 IP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 서버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소를 보고 셰프가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포트가 여기는 22번 포트가 없어요. 잠겨져 있어요. 이 서버에는 22번 포트가 열려 있지만 맨 앞쪽에 있는 아까 외부 접속용 IP 있죠. 그 서버는 잠겨 있습니다. 그 서버에다가 포트 포워딩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5만 번을 지정을 해요. 그럼 5만 번으로 들어오면 우리 서버로 연결해줘라고 좀 이따가 등록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포트 포워딩이에요. 포트 포워딩 하면은 지금까지는 공인 IP로 들어온 게 아니고 외부 접속용 IP로 들어온 거죠. AGC에서 22번 포트가 열려 있으면, 허용이 돼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서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IP는 요 내부에서 쓰는 거고요. 그 서버들이 수백 대가 있겠죠. 수천 대가 그 IDC에. 그 서버 그 내부에서 쓰는 IP고요. 이거는 외부에서 쓰는 IP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 IP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공인 IP 신청 누르시면 공인 IP 존 이거 KR2 돼 있고 인터넷 회선은 일반이고 적용 서버는 방금 우리가 만든 서버가 뜨겠죠. 그걸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서버가 이제 공인 IP를 갖는 겁니다. 공인 IP를 갖는 순간 전 세계에서 우리 서버로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 IP를 갖게 되면 공인 IP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뜰 거고요. 거기서 AGC 설정하러 가기 이걸 눌러 볼게요. 눌러보면 뭐 이거 안 누르신 분은 여기 AGC 설정이라고 또 떠요. 이미 뭐 다 하신 분들은 여기 가면 여기를 누르면 체크박스를 누르면 여기에 쭉 나오는데 여기에 공인 IP 이렇게 저는 지금 세팅을 해서 그렇지 없는 분들은 설정하라고 나오죠. 요 버튼이거든요. 공인 IP 요 설정하는 이 버튼들이 다 설정하는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누르셔도 이 IP가 이렇게 뜹니다. 공인 IP 설정하는 게 신청을 하고 AGC로 이제 갈 거예요. AGC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AGC 여기 이 버튼을 눌러도 다시 뜹니다. 설정하는 화면이. 그래서 여기서 AGC 생성해도 되고 우리는 기본으로 했으니까 이걸 체크해 볼게요. 규칙 보기가 있어요. 나오는데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이랑. 저는 443 추가했고요. 3306도 추가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했으니까 AGC 설정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설정하러 갈게요. 여기에 이제 접근 소스가 있는데 어차피 TCP랑 UDP의 차이는 뭐 대충은 아실 거고 우리가 접근 소스는 뭐냐면 출발지예요. 여기서 내 PC로 지금 서버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PC의 IP가 뭐냐에 따라서 열어줄지 말할지를 해주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이제 뭐 해외에서는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만 접속 가능해 이 서버는 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무실이다 그리고 사무실만 할 거다 그러면은 여기 my IP를 누르면 지금 이 IP로 뜹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갔죠 이거. 동일한 와이파이를 우리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건물에서 나가는 게이트웨이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가 갖는 IP입니다. LTE는 어떻죠? 동일한 기지국에 붙어 있으면 IP가 같을 수도 있겠죠. 만에 하나. 근데 워낙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기지국이 이 1km 반경에도 뭐 수십 대가 있어요. 모든 곳에서 난 집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다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 0.0.0.0/0 이렇게 이걸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22번 포트가 뭐죠? 예, SSH죠. 예전엔 텔넷을 썼지만 지금 SSH 시큐어 넷으로 쓰는 겁니다. 암호화되는.
그래야지 해커가 그 패킷을 캡처를 해도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내가 패스워드를 입력했어요. 터미널에서. 그럼 그 패스워드를 해커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SH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게 할 거기 때문에 80 포트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웹서버. HTTP 포트죠. 그래서 여기다가 80 쓰고, 메모에는 나중에 내가 알 수 있게 HTTP라고 써도 되고, 웹서버라고 써도 되고요. 그리고 추가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80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 HTTP로 접속하면은 스토어에서 디나이 나죠. 구글이 안 열어줍니다. 구글이든 애플이든. 그래서 보안망으로 API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HTTPS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80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지금 열어놓은 거고요. 실제로 HTTPS는 443 포트죠. 예. 이 정도는 외워야 되죠. 소켓 레이어 이쪽 포트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443은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나중에 80은 지울 수가 있어요. 없애버릴 수 있지만 443은 남겨놔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다 HTTPS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브라우저에서 입력한다고 해서 누가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암호화돼서 날아가니까. 그것도 우리는 설정을 할 겁니다. 무료 시켜넷 렛츠 인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쓸 거고. 443 등록하셨으면 이제 3306 MySQL 나중에 아직 설치 안 했지만 미리 열어놓을게요. MySQL 포트는 3306을 잘 안 써요. 실제는. 왜냐면 해커가 3306을 알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포트로 하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포트 스캔하면 알 수가 있으니까. 원래는 33060도 넣을 거예요. 저 여기다가 33060이라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건 뭐냐면 MySQL에 우리가 NoSQL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 NoSQL 서버가 포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33060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NoSQL, MySQL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서버가 두 개가 깔려요. 실제로 MySQL 8을 깔면 MySQL X라고 해놓으면 돼요. X API라고 부르는데 MySQL X API. 이게 NoSQL입니다. 그래서 추가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적용을 눌러야 반영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서버 모듈을 깔았는데 걔가 포트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삭제하면 되고. 그래서 회사를 가게 되면 DB 서버는 아마 모든 포트로 안 열 겁니다. 3306 같은 경우는. 정해진 포트만 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난 작업을 할 건데 요즘 원격 근무하니까 IP 좀 열어주세요 하고 시스템 관리자한테 문의를 해요. 그러면 시스템 관리자가 여기에다가 IP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IP를 아는 거는 베리 서비스넷의 IP 어드레스 이렇게 하면 이 실제 IP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세창을 너무 많이 띄워가지고 적용 다 했으면 닫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설정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안 했는데 여기 있는 거 있죠. 예. 이런 포트들은 뭐죠? 외부에서 들어올 때 이 서버에서만 UDP고 TCP잖아요. 이건 내부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그 서버 내부에서만 들어오게 해놓은 거예요. 관리용으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전체만 아마 지금 우리가 한 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포트까지 다 열었고요. 그럼 플라스크랑 노드는 보통 뭐 8080, 8089 이런 거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건 안 열어요? 안 엽니다. 열면 안 돼요. 왜냐면 앞에 80이나 443 포트 있죠. 엔진엑스. 우리는 엔진엑스가 받아서 포워딩 시켜줄 거예요. 플라스크랑 노드를 바로 열어놓으면 해커의 대상이 되죠. 해킹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는 데가 많은데 열면 안 좋죠. 데이터베이스 암호보다 더 취약합니다. 플라스크랑 노드는. 소스는 보기 힘들어요. 소스는 볼 수 없게 잘 짜여져 있는데 우리 API가 문제인 거죠. 엔진엑스에서 다 포워딩 시킬 거예요. 리다이렉트 시키고 뭐 할 겁니다. AGC 했으니까 포트 포워딩 해야겠네요. 포트 포워딩을 안 하면 외부에서 못 들어오겠죠. 우리가 이제 그 대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해임달에게 우리 포트를 알려줘야 걔가 이 포트를 갖고 들어오면 열어줄게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포트 포워딩 설정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서버 이름 뜨고 서버 접속용 공인 IP 요거는 우리 공인 IP랑 다른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쓴 그 IP 지정해 준 거예요. 해임달이 갖고 있는 서버 IP.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5만 번이라고 했어요. 아래 보면은 가이드가 있죠. 1에서 6535인가? 아마 거기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10,000번 이하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10,000번 이하는 내가
개발용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또 실수로 뭐 31번 포트 뭐 이런 거 써버리면 안 되겠죠. FTP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큰 번호로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건 SSH 접속할 때만 쓰는 거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5만 번을 달고 들어오면 내가 해임달이 22번 포트로 보내주겠다. 해임달과 계약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공인 IP도 세팅됐고요. 서버 접속용 요 IP를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접속 한번 해볼게요. 자, SSH 규칙은 이렇습니다. SSH의 유저예요. 서버의 유저. 우리 지금 루트밖에 없어요.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루트 아무는 모르지만 이제 터미널에서 IP, 요 IP는 내 공인 IP가 아니고 뭐죠? 접속용 IP로 해야 돼요. 22번 포트는 이쪽으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P 포트는 5만번 내가 지정한 거, 방금 지정한 포트. 이게 규칙이에요. 자, 이 정도만 해놓고, 자, 여기 푸티 다운로드도 있네요. 친절하게. 자, 루트 설정을 해볼게요. 패스워드.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실제로 로그인 될 거니까 서버에. 요 체크하고요. 서버에 체크하고, 서버 관리 및 설정 변경 가서 관리자 비밀번호 확인. 요걸 누를게요. 탐색기에서, 네. 파인더에서 아까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있죠, PEM 파일. 그걸 드래그했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비밀번호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비밀번호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할 겁니다. 블럭 지정해서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건. 윈도우 사용자는 뿌띠로 여기에 아까 접속용 IP 있죠. 접속용 IP 쓰고 포트는 여러분들이 해임달한테 알려준 포트 그거 쓰고 오픈을 누르시면 되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아까 같이 SSH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접속을 했더니 자, 루트 패스워드 물어보네요. 좀 전에 우리가 컨트롤 C 했기 때문에 이제 덮어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시 아까 그 화면에서 컨트롤 C 하시면 되고, 직접 피셔도 되고. 다 잘 됐습니다. 자, 뚜띠는 참고로 그 처음에 오픈했을 때 패스워드 넣으라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로그인 as 뭐 이렇게 뜨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루트라고 써주고 엔터 치고 패스워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패스워드 잃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파일 넣으면 나온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접속이 됐으면 8분 이상 나옵니다.